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증 채무가 있으시네요. 알고 계셨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님, 이건 보증 채무입니다. 그것도 연대보증이고요.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부부가 부탁한 서류를 확인하러 은행에 갔었습니다. 간단한 일이라더니, 도장만 찍으면 된다더니, 그런데 직원분이 제 앞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처리된 건 맞는데요. 혹시 이게 보증이라는 거 아셨어요?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금방 해결된다고 형식적인 거라고 했었어요. 직원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보증이 여러 건 있다는 것, 그중 하나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숫자를 말했습니다. 3억 5천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 보증 때문에 어머님 집이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제 집이요?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제가 유일하게 가진 이 집이 담보라고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채무 이행이 안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는 벌써 5년이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들 물으시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까이 살고 있었고 손주도 있었으니까요. 아들 성훈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적었고 문제가 생겨도 혼자 해결하려는 성격이었죠. 며느리 수진이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말이 많고 표현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새 가방을 들고 왔고,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이에요.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한대요.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우리 조용한 아들한테 딱 맞는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부인은 자주 뵙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둘 다 혼자 된 입장이기도 했고, 중요한 날이나 애들 일로는 가끔 얼굴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셨는데 활발한 분이었어요. 우리 애들 잘 부탁합니다. 집안일은 서로 도와야죠. 하시며 늘 웃으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사위가 요새 사업이 잘 돼서 손주 교육은 일찍 시켜야 한다더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훈이는 일찍이 사업을 시작해서 항상 바빴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일도 많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좀 도와주세요 할 때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도와줬습니다. 큰 돈을 해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나마 최선을 다해 아들 내외를 도우려 애썼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필요로 하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부탁은 3달 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제 명의로는 좀 복잡해서 그러는데 어머님 이름으로 잠깐 처리해도 될까요? 금방 정리할 거예요. 뭔가 대출 관련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며느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뭘 하는 건데? 아이고, 어머니.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서류예요. 어머니는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한 그 서류 있잖아. 보증 관련인데 소액이고 단기야. 금방 끝나는 거라 걱정 마. 엄마는 그냥 사인만 해주면 돼. 다음 주에 들를게. 저는 문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증? 수진이는 그냥 서류라고만 했는데 보증이라고요? 소액이면 얼마고 단기면 얼마나 짧은 건가요?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걱정 말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뭘 더 물어보겠습니까? 두 번째 부탁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였습니다. 엄마, 한 건 더 있는데 처리 좀 부탁해. 이것도 똑같은 거야. 형식적인 거라 금방이야. 저는 이번엔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거니? 무슨 보증인지 엄마가 잘 모르겠어서.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내일 도와주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그래도 엄마 이름으로 하는 건데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엄마,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도장만 찍어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석연치 않았지만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데 엄마가 계속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뒤였습니다. 며칠 후 집에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열어보니 금융 관련 서류였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이라고 적혀 있었고 금액이 써 있었습니다. 1억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액이라고 했잖아요. 1억 원이 소액인가요?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성훈아, 이게 뭐니? 엄마 이름으로 보증이 들어간 것 같은데 금액이 1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 그거. 엄마, 그건 최대 한도액이야.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가. 걱정 마. 그래도 이게 왜 엄마 이름으로 된 거야? 엄마, 그냥 절차상 그런 거야. 나중에 다 정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아들이 잘 정리할 거라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문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액이고 단기야. 그런데 서류에는 1억 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은행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응, 은행 좀 가려고. 은행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저번에 처리한 서류 때문에 확인 좀 하려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그거 저희가 다 처리한 건데 뭘 확인하시려고요? 괜히 은행 가셨다가 복잡해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내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좀 알고 싶어서 그래. 아이고, 어머님. 어머님이 가서 뭐라고 하시면 오히려 일이 꼬여요. 저희 일 진행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걱정 마시고 집에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일인데 제가 확인하는 게 일을 꼬이게 한다고요? 수진아, 그래도. 어머님, 저희를 못 믿으세요? 저희가 어머님께 나쁜 짓을 하겠어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족을 못 믿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 그날 은행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 간단한 건데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세요. 어머님이니까 믿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니까.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어머님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건지, 어머님이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진이한테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거니? 엄마가 이해를 해야 도장을 찍든 말든 하지.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님께서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신경 안 써도 괜찮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물어보는데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믿으라는 건가요? 며칠 후 또 서류가 왔습니다. 이번엔 좀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열어보니 또 보증 관련 문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계약 당사자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여러 건이요. 저는 다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성훈아, 이건 뭐니? 엄마 이름으로 보증을 몇 개나 선 거야? 아들은 이번엔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거 내가 설명했잖아. 엄마가 자꾸 그러면 우리 일 진행이 안 돼. 그냥 믿어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짤막한 문자와 단답형 대답,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밖에 들은 게 없는데 제가 뭘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 며칠이 더 지났을 때 집에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세무서였습니다. 열어보니 제 명의로 신고된 소득에 대한 확인 요청서였습니다. 저는 연금 외에는 그런 소득이 없었는데도 서류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액수로요. 저는 곧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아, 세무서에서 우편 왔는데. 이게 뭐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 그거. 엄마, 그건 내가 처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니. 내 이름으로 된 건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엄마, 나중에 내가 전화 다시 할게. 지금 회의가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우편물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좋은 데로 잡았어요. 이런 날은 사진도 좀 찍어 두셔야죠. 친구분들한테도 자식들이 이렇게 챙겨준다고 자랑도 하시고요. 외식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서류 하나 처리해야 하는데요. 어머님, 도장 좀 빌려가도 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뭔데?
수진이는 대충 넘겼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수진아,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엄마가 좀 불안해.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줄래? 그때 사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날 함께 축하하자며 아들 내외가 초대를 했거든요. 아이고 사돈댁. 애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요? 자식들이 하는 일인데 부모가 그렇게 따질 게 뭐 있어요. 믿고 맡기면 되지. 그리고 수진이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전에 얘기한 그거 맞지? 내가 엄마한테 해결할 거 있다고 설명해 준 거. 수진이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지금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와 성훈이가 재빨리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번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무언가를 상의했다는 걸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다른 집도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자식들을 못 믿는 건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는 걸까? 왜 질문하면 불편해할까? 그 무렵이었습니다. 집으로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고 겉봉에는 은행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오는 우편이야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니 내용이 낯설었습니다. 사업자 대출 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어딘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지인 한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리자 그분이 잠시 말없이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자녀분들 사업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지인은 제 얼굴을 다시 한번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요, 그냥 참고용 서류가 아니에요.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업자 쪽으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희 씨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들 내외랑 꼭 정확하게 얘기해 보셔야 해요. 지인을 배웅하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 나는 왜 아무 설명도 못 들은 걸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일찍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보증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류 몇 장을 출력해서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님, 현재 어머님 명의로 된 연대보증이 총 3건입니다. 3건이요? 제가 아는 건 2건이었는데 총 금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소액이라고 했습니다. 3억 5천이 소액인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 보증들 중 하나는 어머님 집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하고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집이요? 제가 30년을 살았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제가 가진 전부인 이 집이요? 그리고 어머님, 이 보증들 중 하나는 이미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연체라고요? 아들은 금방 끝난다고 했습니다. 단기라고 했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를 찾았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한 그 서류 있잖아. 보증 관련인데 소액이고 단기야. 금방 끝나는 거라 걱정 마. 엄마는 그냥 사인만 해주면 돼. 소액, 단기, 금방 끝나는 것이라더니. 그런데 실제로는 3억 5천에. 집 담보. 이미 연체. 제 표정을 살피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동의하신 거 맞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의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도장은 찍었지만 이런 내용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소액이고 단기라고 했습니다. 제 집이 걸린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꼈던 이상함들, 설명되지 않았던 일들, 피해가던 대화들,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아들의 문자들도 다시 봤습니다. 소액이고 단기야. 형식적인 거라 금방이야. 걱정 마. 그런데 실제 서류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서 잠시 잠에 들었다 깨어 거실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언제까지 말 안 할 거야? 연체 시작됐잖아. 성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엄마가 알면 복잡해져. 해결하고 말씀드리는 게 나아. 그래도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려고. 집까지 걸려 있는데. 지금 드러나면 더 큰일이야. 친척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잘 되고 있다고 말했잖아. 장모님도 엄마한테 괜히 걱정 끼치느니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일 어려운 거 처음도 아니고 다시 나아질 거야. 하긴 어머님은 어차피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텐데. 다 해결하고 나면 아예 말씀드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긴 하지. 괜히 여럿 알게 되면 민망하기만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차피 모를 테니까라고요?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고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친척들, 주변 사람들한테 체면 유지하려고. 사돈까지 공모한 이유도 문제를 덮으려면 깨끗한 명의가 필요했고 가장 만만한 사람이 접니다. 거실에 나왔을 때 둘은 이미 대화를 끝낸 뒤였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저를 보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서류들을 다시 보면서 저는 퍼즐을 맞추듯 상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훈이네 사업이 한때 잘 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때부터 씀씀이가 커졌고 사돈이 주변에 능력 있는 사위 자랑을 한다며 아들 칭찬을 하듯 나에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이 꼬였고 성훈이는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돌려막으면서 버티다가 더 이상 자기 명의로는 안 되니까 저를 찾아온 거였죠. 며느리는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없었을 테고 사돈은 사위가 돈 잘 번다고 말해놨으니 망신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셋 다 각자의 이유로 합리화했겠죠. 엄마니까 도와줄 거야. 빨리 해결하고 나중에 알려주면 돼. 사돈 걱정시키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저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 됐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문제를 떠안는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걸요. 저는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용당한 거였죠. 아들도 며느리도 사돈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뭘 하는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질 건지를요. 그런데 저만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가족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어머니니까,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그 말들이 다 무슨 뜻이었는지요. 제가 질문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제가 참을 거라는 확신. 제가 끝까지 책임질 거라는 기대. 그게 바로 제 역할이었던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의 문자를 봤습니다. 소액이고 단기야. 금방 끝나는 거라 걱정 마. 엄마는 그냥 사인만 해주면 돼. 이게 증거였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증거. 실제 내용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증거.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서류 하나 더 처리해야 하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가 직접 하렴. 네? 아니, 이건 어머님 명의가 필요해서요.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처리할게.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뭘 확인하실 건데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이면 내가 알아야지. 어머님,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저희 일 다 틀어져요. 일이 틀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니? 혹시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니?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명의로 하는 건 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할 거야. 그게 싫으면 너희 명의로 하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한테 뭔가 부탁하려고요. 그런데 제 표정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훈아, 엄마한테 숨긴 거 있지? 아들은 피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뭘 숨겨? 은행에 다녀왔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꾸 이상한 서류들이 집으로 오는데 너네는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갔어. 그런데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3억 5천에 보증을 섰더라. 그리고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고. 이게 별거 아니고 형식적인 거니?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건. 그리고 이미 연체가 시작됐다던데? 금방 끝난다고 하지 않았니? 엄마,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해서. 저는 끊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일을 벌일 거면 설명을 했어야지. 근데 너는 아예 거짓말을 했어. 아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명의로 된 것들, 엄마가 직접 정리할 거야. 그날부터 저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계약서, 서류. 하나하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이걸 언제 했습니까?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이 보낸 문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실제 계약 내용과 설명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보증은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어머님이 취소하셨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니까 내가 취소했어. 그러시면 저희 계획이 다 틀어져요. 그건 너희 문제야. 애초에 내 동의 없이 진행한 거잖아. 동의가 없다뇨? 어머님께서 도장 찍으셨잖아요. 도장은 찍었지. 하지만 너희는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소액이라고 했지? 단기라고 했지? 그런데 실제로는 수억 원에 우리 집까지 걸려 있더라. 수진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명에 쓴 건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세금도 줄이고 편하게 하려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편하긴 뭐가 편하니. 나도 모르는 소득이 내 이름으로 잡혀 있더라. 변호사가 그러더라. 이대로 두면 내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며느리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 내외가 함께 왔습니다. 사부인까지 데리고요. 거실에 앉아서 셋이 번갈아가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 거짓말한 거, 내 명에 함부로 쓴 거, 우리 집 담보로 잡은 거, 그리고 이 모든 걸 나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 이게 잘못이 아니니? 사부인이 거들었습니다. 사돈댁, 그렇다고 애들 일을 이렇게 틀어지게 하면 안 되죠. 가족끼리. 저는 사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번에 아이들한테 설명 들었다고 하셨죠? 무슨 얘기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사돈은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성훈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성훈아, 너는 할 말 없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수진이 말도 좀 들어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의 문자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니? 소액이고 단기라고 내가 썼어. 그런데 실제로는 수억에 우리 집까지 걸려 있고 이미 연체까지 됐더라. 이게 엄마를 위한 거였니? 셋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자리를 찾은 거지.
무슨 소리야, 엄마. 너희는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 주길 바랐겠지. 물어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엄마. 그런데 이제는 안 돼. 수진이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어머님을 믿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믿는 거랑 이용하는 건 달라. 믿었으면 진실을 말했어야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성훈아, 너희가 왜 그랬는지는 안다. 급했겠지. 체면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게 엄마를 속이고 집까지 거는 이유가 되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또 도와주면 너희는 또 똑같이 할 거야. 엄마는 다 이해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게 내 인생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 엄마, 이게 복수가 아니야. 너희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지 않으려고 멈추는 거야. 지금이라도 내가 내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풀어가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된 건 내가 직접 할 거야.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 이름으로 해. 내 도장은 더 이상 안 빌려줘.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일이 막혀.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애초에 내 일이잖아.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서류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생했구나. 그런데 그건 내가 부탁한 일이 아니야. 너희가 필요해서 한 거잖아. 그것도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댁,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저는 사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돈댁도 부모잖아요. 자식들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야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거짓말도 괜찮나요? 집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도요? 그건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식들도 나름 고민했을 텐데. 그 고민에 저는 빠져 있었나요? 사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돈댁도 아셨죠? 처음부터. 그런데 가만히 계셨잖아요. 부모라면 대신 떠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잘못됐어요. 자식을 위한다는 건 자식이 책임질 일을 대신 떠안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자식 체면 세워주는 게 부모 못 아닌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체면이 아니라 책임 회피예요. 부모는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게 두는 사람입니다. 가족이니까 더 솔직해야죠. 저는 이제 솔직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 제 서류, 은행 확인 내역 다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셋 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셋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움직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필요한 것은 해지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제 통제 아래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통장은 제가 직접 관리하게 됐고, 도장은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나와 상의 없이
내 허락 없이 내 명의로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하면 각자 본인 명의로 하세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보증건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도 못 봤습니다. 외로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제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남은 보증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법적 조치를 취했고 일부는 협상했습니다. 제 집만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가 증거가 됐습니다.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랐으니까요. 연대보증 책임은 남았지만 집까지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응. 엄마가 화난 거 알아. 그런데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훈아, 사과 아니면 하지 마. 아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명절인데 같이 보내면 안 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오렴. 그런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도와주는 엄마가 아니야. 그냥 할머니일 뿐이지. 손주 얼굴은 보고 싶으니까 그 선에서 만나자. 수진이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날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손주도 데리고요.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함께 먹을 수 있을 정도로요.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그때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한 거, 거짓말한 거, 그리고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요. 제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사과는 받을게. 그런데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아들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주는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만나긴 할 거야. 그런데 예전처럼은 안 돼. 그건 너희도 알지. 둘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적고 며느리는 여전히 계산적입니다.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니까, 어머니니까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선을 긋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게 꼭 참고만 있는 건 아니더군요. 때로는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제 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삽니다. 그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휴대폰을 보니 아들이 보낸 옛날 문자가 보입니다. 소액이고 단기야. 금방 끝나는 거라 걱정 마.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요. 다시는 엄마니까 무엇이든 괜찮아라는 말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